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제 주말 중에 엔비디아가 좀 급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좀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는지 이제 물어보신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좀 개인적인 생각. 그리고 엔비디아가 요번에 조금 임팩트는 있죠. 특히 얘가 최근에 워낙 강했었기 때문에 사실 5% 조정이 엄청 오랜만이라고 해요. 장중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 그래가지고 계속 우상향하고 하늘 끝이 어딘지 모르고 계속 상승하던 엔비디아 일단 좀 하락을 했는데 그 종목 엔비디아에 대해서 이런저런 내용들 그리고 뒤에 엔비디아가 이제 그냥 무너질 수는 좀 쉽진 않거든요. 엔비디아 관련 재료 정리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들 올해부터 해서 뭐 내년까지 이런 부분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설명드리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엔비디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거 한번 좀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엔비디아는 사실 내가 엔비디아를 안 하더라도 종목 뭐 해외 주식 매매를 안 하더라도 무조건 보긴 봐야 돼요. 이게 이제 세계 반도체의 아주 가장 핵심 기둥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우리나라는 반도체 즉 코스피 지수는 반도체가 꽤 무게감이 있죠. 그래가지고 이번에 좀 이제 급락한 거에 대해서 관심들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엔비디아가 어떻게 밀렸냐? 주가가 장중에 5.5%가 밀렸어요. 상당히 많은 폭이죠. 상당히 우량주에서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뭐 삼전 종목이 5%, 막 7%. 근데 얘가 시총이 삼전이랑 비교가 되냐? 아니거든요. 어마무시하게 큰 기업이죠, 지금. 근데 그 정도의 시총을 가진 기업이 5%, 5.5%가 밀렸고 시간에서도 2%가 밀렸어요.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뭐 밀린 이유에 대해서는 뭐 사실 누군가 딱 뚜렷하게 말해줄 수는 없지만 우선 저 종목이 지금 시총이 한 2,800조, 뭐 한 3,000조 그냥 잡을게요. 올림 처리해가지고 그냥 엄청 커요. 그냥 2,000조 넘어가요. 2,000조 넘어가는데 한 2,800, 3,000조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주말 그 저번 주에 뭐가 있었냐면은 임원급 이사 두 명이 이제 매물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물량을 좀 매도했다. 이 뉴스가 있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 물량이 그래서 얼마냐? 20만 주. 한 명 텐치콕스 이사는 20만 주를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다른 이사는 뭐 1만 몇천 주인데 이게 뭐 이사 두 명 물량이 합쳐서 2,400억 정도예요. 2,400억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했을 때. 그래서 적은 돈은 아니죠. 와, 2,400억이면은 적은 돈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웬만한 기업들 좀 조만한 중소형주들 그런 것들은 시원하게 사 제낄 수 있을 정도로 작은 돈은 아니에요. 하지만 자, 시총이 2,800조짜리에서 2,400억 팔면은 매도했다고 얼마나 크겠어요. 티도 안 나요, 사실. 2천억이랑 2천조랑 공이 몇 개나 차이 나는데 티 안 나는 물량이긴 합니다. 즉 대신에 이제 시장에서는 그런 게 있죠. 우리나라 주식에서도 똑같아요. 시장에서 보통 종목이 계속 우상향을 합니다. 뭐 급등주, 세력주도 똑같고 일반적인 뭐 우량주도 비슷한 관점으로 움직이기는 해요. 이게 막 우상향하고 막 주가가 막 쭉쭉 올라요. 근데 그런 주가가 오른 상황에서 임원급, 임원진 막 이런 곳에서 이게 뭐 고점이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주가가 올라온 자리에서 임원급 임원급 위에 물량들이 이제 매도가 나온다. 매도가 나온다.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이런 물량에 대해서 보통 이렇게 판단을 하죠. 시장에서는 저런 상황을 어 임원진에서 뭐 이사든 해가지고 팔기 시작하네. 고점인가 슬슬? 왜? 저런 임원급들이 당연히 일반인들보다는 기업에 대해서 상황이라던가 내부 정보 이런 거를 훨씬 알고 있을 가능성이라기 표현하기도 좀 그렇죠.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자신은 기업이면. 그래서 내부 정보 등을 통해서 뭐가 이제 슬슬 좀 고점 만들려고 하나?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 종목이 이제 슬슬 고점인가 보다. 이렇게까지 좀 이어지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플러스 요 텐치콕스 이사 20만 주를 팔았는데 아직 여기다가 플러스 뒤에 370만 주 더
보유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매도가 나오면은 이날 해가지고 물량이 많이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뒤에 아직 370만 주, 어떻게 보면 이제 오버행 느낌이죠. 20만 주 팔기 시작했는데 뒤에 이 370만 주 안 팔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고점 차익 실현 징후인가? 보통 시장에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저 미국 주식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하게도 어떤 기업이든 고위급에서 매도 물량이 주가가 오르다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사람이니까. 내부에 뭐 정보가 이제 좀 고점이라고 판단을 했나 보다. 고점에서 이제 차익 실현하나 보다. 이런 징후로 일단은 받아들일 수 있겠죠. 거기다가 플러스 뒤에 370만 주가 더 있기 때문에, 즉 이번에 나온 물량보다 18배, 19배 가량 더 나올 수 있으니 이제 좀 주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런 물량이 나왔고, 자, 근데 이제 이게 시총 대비해서는 분명히 작아요. 작은데 결국 이런 게 뭐 이제 트리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해서, 오늘 주말 중에 미국 주식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일일 시가총액 손실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170조 가량. 그리고 170조면은 지금 3전이 얼마죠? 3전 430조, 440조 뭐 이런데 대충 40%, 3, 40% 되겠죠? 삼성전자의 40%가 하루 만에 날라갔다라고 생각하면은 좀 와닿으실까요? 시총이 삼전 시총으로 따지면은 삼성전자가 40%가 그냥 하루 만에 반토막이 난 거예요. 물론 쟤는 이제 5% 이렇게 밀린 거지만 삼전이 지금 7만 원인데 갑자기 눈 뜨고 일어났더니 반토막 나가지고 5만 원, 3만 원, 4만 원 여기 가 있어. 이게 좀 공포감이 들겠죠. 그냥 대신에 이거는 이제 시가총액으로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한 거기 때문에 전혀 다르긴 합니다. 엔비디아가 그만큼 큰 기업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큰 기업에서 밀리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사실 삼성전자,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기업인데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한테 하면은 이렇게 좀 작구나 이 생각도 또 들고, 상대적이니까 주식이라는 게 뭐 세상이 다 그렇죠. 와 진짜 엔비디아 시총은 다시 봐도 애플도 그렇고 좀 강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시총 그날 뭐 거의 40% 가량 날라갔다라고 생각하면은 좀 어마무시하죠.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이런 정도 내용이 있었고, 그냥 단순하게 이제 좀 차트 구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궁금하신 건 결국 이거일 겁니다. 엔비디아가 그럼 이제 끝인 건가? 이제 주가가 고점 만들고 끝인 건가? 근데 요거에 대한 생각은 대부분 같을 거예요. 그건 아닐 겁니다. 제 생각은. 이건 뭐 개인 생각이니까. 분명 이제 주가가 계속 급등을 하다가 임원급에서 매도가 나온 상황은 분명히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다. 안 좋은 포인트죠. 안 좋은 포인트예요. 분명히 안 좋은 포인트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지금 엔비디아가 계속 급등을 하는 거는 AI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 그리고 이거는 끊이지 않아요. AI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는 끊이지 않고 당분간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전망이죠. 그리고 그 AI 반도체 칩에서 GPU를 통해 거의 독점이잖아요. 지금 엔비디아가 저렇게 급등을 한 이유가 거의 그 시장을 지금 독점 수준이기 때문에, 저 기업 AI 반도체 칩에 대해서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 GPU를 넘어가는 그런, 아니면은 최소한 비슷하게 비교해줄 만한 그런 기업 아이템들이 없기 때문에 독점을 하고 있는 거고, 거의 독점하다시피 차지하고 있고, 그런 엔비디아의 아성은 쉽게 무너질 상황은 아니지 않나. 거의 독점하고 있는 상황인데 쉽게 무너질 상황은 아니지 않나.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단순하게 좀 차익 실현이 사실 나올 법한 구간이기도 했어요. 나올 법한 구간, 차트에서. 이건 차트 관점이죠. 왜? 강한 라운드 피겨, $1000 주변이었죠. 그래서 저도 이게 한 700, 800 이때부터 이거 한 900, 1000 가는지 이런 내용을 좀 드리긴 했는데, 이제 900을 좀 넘어갔고, 요날 이렇게 해서 주가가 엔비디아가
970달러, 972달러, 거의 1000달러 저항 주변까지 갔습니다. 972달러. 1000달러 뭐 별 차이 안 나잖아요. 2% 3%니까. 근데 그 주변에서 저항 맞을 법한, 즉 차익 실현 욕구를 좀 불러일으키는 이런 강한 라운드 피겨이고, 우리나라 주식에서도 그런 거 많죠. 10만 원, 뭐 만 원 단위 그런 주변에서 뭐 돌파를 하더라도 저항 맞고 밀리는 그런 종목들. 비트코인도 한 9,500, 9,700, 뭐 1억 조금 앞두고 밀리고 그런 것들. 라운드 피겨에서는 어떤 주식이든 어떤 투자 이런 개념이든 특히 주식이랑 코인 이런 거는 강한 저항을 자연스럽게 형성을 해요. 왜? 똑같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쯤에서 이제 좀 차익 실현할까? 근데 거기에 트리거를 좀 제공을 해 준 거죠, 이번에는. 그래서 이런 차트 관점 구간에서 단기적인 악재 이슈, 물론 이게 살짝 오버행 개념까지 뒤에 나올 수도 있지 않나? 공포감이 있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시총 대비해서는 엄청 큰 물량은 아니에요. 이 돈만 봤을 때는 와 2,400억 진짜 크다 할 수 있는데 2,800조 짜리 기업에서 2,400억은 티끌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차트에서 저항 맞을 법한 구간에서 그냥 단기적인 악재 이슈 뭐 저런 임원급들이 저 뒤에 370만 주 팔 수도 있지만 뭐 무조건 다 쏟아낼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뭐 분할 매도 개념일 수도 있고 다양해요. 하지만 그냥 시장에서는 일단은 안 그래도 이제 조금 슬슬 1000 넘나 안 넘나 이거 저항 주변인데 싶은데 저런 악재까지 나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매도세가 좀 뭉칠 수 있고 그러면서 한번 좀 힘을 뺀 그 정도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락을 결국 만들긴 했지만 추세는 조금 지켜봐야겠죠. 이게 또 하루 이틀 있으면 또 바로 안정이 될 수도 있어요. 종목이 워낙 셌고 저 20만 주가 정말 큰 금액도 아니고 뭐 뒤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은 있지만 또 뭐 이어서 갑자기 또 370만 주 중에 뭐 70만 주 매도했다 뭐 이런 식으로 물량이 나오면은 조금 시장에서 안 좋아할 수 있겠죠. 근데 보통 임원급에서 그렇게 연달아서 계속 팔는 경우는 좀 드물기는 해요. 애초에 팔 거면은 그거 다 팔 생각이면은 그냥 날 잡고 쭉쭉 팔던가 좀 짧은 텀에. 근데 이제 그런 느낌은 당연히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좀 전력 질주를 했던 엔비디아인데 한번 브레이크 걸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후진으로 주가 하락으로 전환시켜야겠다. 이거로 아직 판단하기에는 쉽진 않아요. 자, 그거 플러스 결국에 엔비디아가 뒤에 모멘텀이 없으면은 이제 좀 주의를 해야 되죠. 주의해야겠지만 이제 엔비디아 재료 일정에 대한 정리를 좀 간단하게 하자면은 이런 거는 당연히 봐두시면 좋죠. 우선적으로 제일 가까운 게 이번 달 3월 18일에 GTC 2024, 엔비디아 2024 GTC가 있기는 해요. 근데 요거는 좀 다른 반도체 기업들이 좀 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 싶고 두 번째, 당연히 이번에 실적 발표 이후에 그 이후에도 계속 가고 있고 그게 이제 다음 분기 실적에 대해서 더 기대감 이런 게 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5월 22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즉 이때까지는 시황상 실적에 대한 기대감 모멘텀이 계속 살아있는 상황이고 계속 좀 이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3번 2분기 중에 얘네가 H100 업그레이드 버전 지금 H100 요걸 통해 가지고 2023년부터 올해까지 AI의 반도체 칩 그게 계속 부각되는 게 이 H100 키워드거든요. 요 엔비디아 아이템. 근데 H100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H200이 출시 예정이에요. 2분기 중에 뭐 5월 전후 해가지고 그리고 요게 생성형 AI 훈련에 좀 최적화된 GPU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템에 우리나라 SK 하이닉스 이번에 3월달 중에 양산 한다고 하는 HBM3 이게 이제 공급될 예정으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것뿐이냐 5월 이것도 뭐 결국엔 2분기 중인데 5월 전후에서 차세대 AI 타겟팅하는 GPU B100 출시 예정 요렇게 좀 있습니다. 플러스 다음에 내년 넘어가면 2025년 중에는 X100 그래서 좀 그냥 간단하게 한눈에 좀 정리를 하면은 로드맵으로 정리를 하면은 지금 2023년부터 이어진 AI 반도체 요게 이제 H100이고
그리고 이번 연도에 H200 그리고서 그다음에 B100 이런 거 출시 예정이고 다음에 2025년 X100 이렇게 좀 로드맵으로 간단하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결국 이런 모멘텀들이 존재하고 AI 반도체에 대해서 AI 시장이 이게 그냥 고점을 만들고 끝날까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좀 시작해가지고 뭐 내년, 내후년 몇 년은 그래도 AI에 대해서는 좀 계속 부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큰 흐름에서도 어쩌면은 이제 좀 시작일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조정이 나온다면은 지금 조정이 나온다면 엔비디아 GPU를 대체할 기업 그리고 아이템이 있을까요? 아직 없죠. 그리고 안 나온다면은 이게 뭐 갑자기 또 어떤 기업에서 아이템을 출시해가지고 오 이거 생각보다 GPU 대체할 정도로 갖다가 비슷비슷하다 성능이 혹은 더 좋다 이런 아이템이 나오면은 모르겠지만 그런 아이템이 아시는 것처럼 갑자기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지면서 등장을 하기는 정말 쉽지 않아요. 특히 반도체 시장 자체는 대부분 뭐 세상이 그렇죠. 갑자기 세상의 혁신, 혁명 이런 거를 바꾸는 기업들은 나오기는 하지만 보통 그런 기업들조차 대부분은 정말 극소수의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그런 특별한 기술이 나오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그런 기술이 10개 중에 한 8, 9개는 대부분 다 자금, 즉 투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투자할 수 있는 거는 대기업들입니다. 기업들의 힘. 그래가지고 그런 게 좀 등장하기 쉽진 않고 거기다 엔비디아가 아직까지 거의 독점 체제이기 때문에 이런 독점이란 메리트는 엄청 강한 부분이죠. 강력해 보이고 그에 따라 기회가 또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번 이슈는. 자, 그래서 뭐 며칠 동안 이제 엔비디아 주가는 또 하락하는데 그걸 이제 좀 브레이크 밟아주는지 우선적으로는 당연히 근데 이게 뭐 워낙 시총이 이렇게 주가 달러 단위도 크다 보니까 970 970이 20시간에 800, 900 깨고 내려온 것도 있기는 해요. 그래도 요거는 뭐 며칠 동안 계속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차트에서는 800달러 구간에서 요렇게 한 일주일 정도 저항을 언저리 만들었었기 때문에 요 위에서 버티면 당연히 좋겠지만 우선은 800선 좀 지켜주나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될 것 같고 더 밀리더라도 전 개인적으로 큰 흐름에서는 괜찮은 조정 오히려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런 모멘텀들 계속 존재한다는 거. 자, 영상 항상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이 반도체는 대신에 그래도 단기적으로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주말에도 반도체 관련 종목들 좀 설명을 드리긴 했었는데, 그것도 엔비디아가 결국 잘 움직여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랑 같이 엮어 보셔야 된다는 거. 자, 영상 항상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주말 편히 보내시길 바랄게요.